추운 날씨에도 계약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설계사님 여러분,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설계사님들이 노력에 높은 수당을 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달성 조건들을 붙여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일정 부분 동기부여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건들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 조건부로 묶여 지급되지 않기도 하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설계사님들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새 보험영업 조직에서는 각종 달성 조건들이 마치 당연한 기준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보상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시는 설계사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설계사님들이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영업 조직은 정말 없는 걸까요? 설계사님이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영업 조직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보험업계에서 높은 수당을 내세우며 제시하는 대표적인 조건 2가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고 나아가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험영업 조직이 꼭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적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률. 무엇이 문제일까요? 설계사님이 이달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실적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률이 달라집니다. 이런 실적 구간 제도는 설계사님들께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추진제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진행하게 하거나 지속적인 실적 압박으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님이 마감 직전 실적이 수당률이 달라지는 실적 구간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험료를 약 10만 원만 추가로 계약하면 수당이 적용되는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간다면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실적을 채우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실적 구간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설계사로서 보장의 가치보다 비즈니스적 판단이 앞섰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무리하게 접수한 계약은 실효나 환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사님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2.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률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험영업 조직은 보통 4개에서 5개의 직급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할수록 계약 실적에 대해 더 높은 수당률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급 승급을 하면 산하 설계사님들이 실적에 대해서도 리크루팅 수당, 즉 오버라이드 수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급 승급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실적은 물론 일정 인원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맞춰 팀장이 되었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팀장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산하 설계사님의 실적 조건과 인원 조건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실적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수 없죠.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급 강등, 즉 지점장에서 팀장으로 또는 팀장에서 다시 설계사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직급 강등은 팀장님이나 지점장님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직급 강등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잘 나가고 있는 A 지점장님이 있습니다. A 지점장님은 B 팀장, C 팀장이라는 2명의 리더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 지점장은 핵심 축이던 B 팀장님과 산하 팀원 전원이 다른 보험 대리점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문제는 단순한 이직 문제가 아니라 지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A 지점장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단 B팀이 이탈하여 지점의 실적이 급감한다면 직급 강등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직급이 내려가면 그동안 수입의 주축이었던 리크루팅 수당, 즉 오버라이드 수수료는 사라집니다. 결국 A 지점장님에게 남는 수입이라고는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 수당뿐입니다. 하지만 고객과 상담하여 계약하는 것에서 손뗀 지도 오래되었고 설령 고객 상담을 계속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수입만으로는 사무실 유지비, 직원 관리비, 각종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A 지점장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떠나려는 인원을 붙잡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사람을 뽑아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을 키운다는 것은 시간도, 에너지도, 비용도 상상 이상으로 소모되는 일입니다. 설령 B 팀장님을 붙잡는 데 성공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B 팀장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C 팀장에게도 같은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점을 운영하는 A 지점장의 입장에서는 오버라이드 수수료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B팀이 통째로 이탈해도 문제가 되고 B팀장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붙잡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점을 운영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힘들어지는 상황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지점장만 되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보험영업 조직은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높은 직급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직급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원이든 실적이든 어느 조건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성과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수당 지급 조건이 사라지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님들께서는 영업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각종 수당 지급 조건까지 신경 쓰다 보면 영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보험 영업 조직을 선택하려면 다음의 3가지 핵심 요소를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높은 수당률. 2. 실적 구간 없는 정률 지급. 3. 투명한 수당 구조. 경력 설계사님들에게 비교 우위의 높은 수당률을 지급하면서 설계사님마다 실적에 따라 수당률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정률로 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수당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보장된다면 설계사님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설계사님이라면 이제는 수당이 많고 적은지만 따지실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가지 수당 지급 조건과 함께 이직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팁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설계사님들께서 이직을 고민하실 때는 단순히 수당이 높다는 이유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 지급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인지 그리고 수당이 투명하게 지급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까지 꼭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설계사님들을 짓누르던 복잡한 수당 지급 조건들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본업에 집중하며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